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앱으로 순댓국을 시켰는데요. 배달이 와서 순댓국을 반 정도 먹다가 입안에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다 다 토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그 가게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골이라 더 화가 나는데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가게 그냥 봐줄 수가 없네요. 저는 사연 읽다가 그냥 너무 그 사연자님의 마음에 공감이 가는데요. 음식 먹다가 담배꽁초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다 토해버리셨다고 하는데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저도 뭐 너무 황당했는데요. 뭐 이런 뭐 조그만 벌레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뭐 간혹 사례에서 봤어도 남이 피던 담배꽁초가 음식물에 들어갔으면 정말 좀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게요. 이제 지금 아무래도 배달 과정에서는 배달은 다 포장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식을 만든 가게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배달 과정에서 이제 담배꽁초를 뭐 일부러 넣지 않는 뭐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충분히 그 음식 제조하는 그 음식점에서 일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식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우리는 식당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팻말 붙어 있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데 음식을 만약 재사용했다면 가게 측에 어떤 혐의, 어떤 처벌 내려질 수 있을까요? 네, 요런 경우에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을 보시면 시행규칙 제57조에 보면 식당에서 그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또 조리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이제 식품위생법이 2009년에 개정이 돼서요. 음식을 재사용한 업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음식 갖고 나쁜 짓 하시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상담자님 정신적 충격이면 굉장히 상당하실 것 같은데 가게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음식물도 하나의 이제 상품이니까요. 상품으로 뭐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 일단 그 제대로 된 음식물 그 제품을 제공해야 될 거를 일종의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과실이 없더라도 그 물건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 점주가 나는 뭐 담배를 넣지 않았다든지 여기서 뭐 우리 이제 그 음식점에도 이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을 논할 때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좀 얘기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음식물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음식물이 잘못됐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 과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만약에 이 담배꽁초를 봤을 때 정말 불쾌하고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저가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위자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배달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만큼 배달 음식 관련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좀 전에 뭐 재사용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그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이걸 과연 뭐 정말 재사용한 음식인지 손님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배달 음식의 경우 특성이 집에 내가 식당에서 이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뭐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다든지 뭐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 수집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부가실 책임이니까요. 그 음식 값 자체, 예를 들어 뭐 10,000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자가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의 과실을 여부를 떠나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고, 추가적으로 요즘 뭐 제가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최근에도 많이 나왔지만 배달 과정에서 좀 음식점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음식이 다소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의도 사실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큰 배달 앱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많이 사용하시는 몇 가지 이런 그렇죠. 앱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입하실 때 보면 구체적인 약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 배달 과정의 어떤 과실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그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갖고 이게 이제 최근에 좀 개정도 되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배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싶으시면 내 배달 앱 내가 가입을 하면서 그 사인을 했던 그 약관에 이 배달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달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배달원이 뭐 배달하시는 분도 고생하시는데 이거를 뭐 음식을 어떻게 일부러 훼손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수로라도 훼손한 걸 갖다 줬다거나 이 과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그 배상을 받으실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조언 팁들 많이 주셨어요. 우리 생생법률쇼에도 배달 관련한 얘기들,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배달 어플, 배달 앱의 약관 확인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배달 간의 분쟁 발생하시면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제일 좋겠죠. 좀 서로서로 좀 네. 배려하는 마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